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손권의 혼술 2월 5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딱풀 시간에 윤석열 대망론 소멸하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최근에 발표된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때문이죠.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. 1월 1일 일제히 발표됐던 조사에서 어떤 조사는 30%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1위로 올랐었는데 그때 10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세 곳에서 윤석열이 1위였습니다. 최고 30% 지지까지 나왔고 나머지 7곳은 이재명이 1위였죠. 자,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점차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9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. 첫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추미애가 때릴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추미애가 퇴장하니 그런 효과가 없어졌다.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. 정치 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. 이런 말을 하면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추미애 장관과 떨어뜨렸습니다. 윤석열을. 그래서 김이 빠졌다.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. 그 분석이 하나 있고, 마지막 세 번째로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강성 보수층에서 외면을 하고 있다. 그런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분석을 드렸었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 합동조사 결과가 윤석열이 9% 나왔다고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지지율 한 자릿수로 떨어진 윤석열 이대로 밀려나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조사에 의하면은 27% 이재명이 1위로 27%고 이낙연 대표가 14%로 2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9%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.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최근 3개월 조사 결과 중에 최저치고 또 특히 이 보수층의 지지율이 이재명이 보수층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거의 공동 선두를 하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보수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또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갤럽은 좀 권위를 인정받고 있죠. 이재명 경기지사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. 27% 1위. 그리고 이낙연 10%. 여기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갤럽에서도 9%가 나왔습니다. 9%. 똑같죠. 여론조사 기관 4개 공동으로 한 것과 갤럽 조사가 똑같이 윤석열 9%. 한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. 그 다음에 안철수 5%, 홍준표 2% 이렇게 됐는데, 자, 이 상황에서, 전부 다 이제 윤석열의 대망론이 소멸되는 것 아니냐, 여론조사 그까지 딱 보고 했는데,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. 오늘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.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1위로 오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상당히 이례적이죠. 같은 날에 아침에는 3위, 그 다음에 오후에는 1위. 자, 시사저널이 조원 CNI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 28.3%, 조금 전에 9%였죠. 28.3%로 해서 1위입니다. 물론 그 뒤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26.6%로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은 이재명보다 높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 한참 내려가서 이낙연 14.8%. 윤석열 총장의 절반이죠, 이낙연. 조금 전에 갤럽조사에서는 단 1% 차이 있는데, 자, 이런 좀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,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조원 CNI 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, 윤석열과 이낙연, 이 가상 대결에서도, 자, 먼저 윤석열 대 이재명, 42대 39.5. 윤석열이 앞섭니다. 윤석열 42%, 이재명 39.5%. 이렇게 앞섭니다. 그리고, 이것도 오차범위 내얘기는 하죠. 그런데 이낙연과 붙이면은, 여기서는 40.5. 윤석열 40.5,
이낙연 31.7, 31.7 오차 범위를 확 벗어나죠. 자,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, 자 그렇게 보실 텐데 왜 이런 극과 극인 결과가 일어났을까? 제가 한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분석을 해보니 일단 먼저 기술적으로는 조사 방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. 조사 방법상의 차이. 갤럽과 사계사 그 9%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는 무선 전화로 전화를 해서 면접을 합니다. 그 조사관이 직접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죠. 사람을 물어보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조원 CNI 이 조사는 ARS입니다. 기계가 하죠. 자, 그래서 자 전화로 사람이 물으면은 이 진심을 잘 이야기하지 않죠.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야당을 지지한다. 지금 윤석열은 범야권으로 분류가 되죠. 그래서 야당을 지지한다. 이 이야기를 하는 층이 좀 적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반면에 ARS에서는 그냥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야기하죠. 그래서 샤이 지지층이 생긴다. 샤이 윤석열 지지층 수줍어하는,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지지층이 생긴다.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그래서 가령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10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세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이재명 지사가 7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는데 윤석열이 1위를 한 것은 전부 ARS 조사입니다. 기계가 물은 것이죠. 그리고 이재명이 1위를 한 것은 전부 전화 면접관 사람이 물은 겁니다. 그러니 윤석열이 1위를 한 것은 기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나 윤석열 지지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샤이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갤럽 같은 조사에서는 내가 지지하면서도 지지한다는 말을 제대로 안 하는,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온, 물론 이것은 모든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기술적인 방법 때문에 했지만은 이런 차이로 인해서 9% 그런데 마치 윤석열인 28.3% 한쪽에서는 28.3% 한쪽에서는 9%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기능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갤럽은 주관식으로 후보를 묻죠. 자기 대선 주자 누구를 지지하느냐.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냅니다. 생각을 해내서 나 이낙연을 지지해, 이재명을 지지해, 홍준표 지지해, 그 중에서 윤석열 지지해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은 윤석열을 콕 집어서 내가 그 사람을 소환을 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후보군 불러주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열성 지지층이 되겠죠. 열성 지지층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걸 갤럽에 이야기를 하고, 갤럽 조사 이야기를 하고, 그냥 윤석열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불러내서까지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, 반면에 이 다른 조사에서는 주로 객관식입니다. 다음 이런 사람들, 윤석열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윤석열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. 자,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이 윤석열 지지층이 어떤 이유로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이것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. 이 이야기는 앞으로 윤석열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 정체성,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지, 왜 나를 지지하는지 이것을 윤석열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조원 CNI가 그 이유를 묻는 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유 중에 1위는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겁니다. 무려 56.8%입니다. 절반 이상이 윤석열은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거다. 그래서 지지한다. 과거에 보수 정권을 향해서 적폐청산을 지휘했고 현 정권 실세들과 지금 대립을 하고 현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자 이렇기 때문에 특정 정파 이미지는 없다. 그래서 어떤 정치인 이미지, 아직까지는 정파적인 정치인 이미지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가령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도 검찰에 소환해서 영장을 친다, 청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열흘 만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
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 이렇게 하고 나서 좀 검찰총장으로서 그때 막 징계를 당하고 법원 결정으로 뭐 업무에 짠하고 복귀하고 이럴 때와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미지가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좀 지지율을 낮춘 이유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첫 번째는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서 윤석열 지지한다 1위. 그 다음에 2위는 17.8%인데 능력이 충분했습니다. 능력이 충분해서. 3위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. 이 15.4%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편 뭐 이러니까는 좀 김이 빠졌죠. 그리고 4위는 비리가 없을 것 같았어. 5위는 언론과의 유착이 없을 것 같았어. 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56.8% 차지한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서.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결국 그래서 대권주자 윤석열의 대망론 지금 갈림길에 와 있다.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데, 가령 예를 들어서 샤이 윤석열 지지층, 수줍어하는 윤석열 지지층이 여전히 많지만 지금은 갤럽 조사나 이런 데 보면은 더 꼭꼭 숨어버렸다. 그 지지층이 내가 윤석열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전화 면접관에게 말하지 못하고 더 꼭꼭 숨어버렸다. 그래서 샤이 윤석열 지지층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명분을 줘야죠. 윤석열을 지지하려면 명분을 줘야 된다. 그렇다면 그 전에 처음에 지지한 이유였던 이 권력 수사 계속하고 정권과 투쟁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다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겠죠. 가령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서로 면담을 했는데, 가령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리를 이동시키자, 그리고 한동훈을 복귀시키자 이런 이야기 했지만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.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물러서기보다는 그 전에처럼 어떤 목소리를 내고 정권과 투쟁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가겠죠. 그리고 7월에 검찰총장을 퇴임하는데 그 앞에 정치를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정치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스탠드를 쳐야 될지, 어떤 정체성을 갖출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할 때입니다. 너무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3지대에서 정말 이념이 아닌 정의의 가치, 공정의 가치,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는 검토를 하고, 그래서 지지 이후 1위를 차지한 56.8%를 받은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치인,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게 되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망론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